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찬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정찬입니다. 평소 안성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최승혁 위원장님 외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5년 공단 일반 현황, 공단 목표, 주요 업무 추진 계획으로 신규 사업 4건, 계속 사업 8건입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25년 2월 현재 공단의 조직은 2부 11팀이며 2025년 1월 14일 기준 직원 회량은 정수 327명, 현원 316명이며 기간제 근로자는 72명으로 총 388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공단의 정책 방향은 최고의 서비스로 시민 행복에 기여한다는 미션과 소통과 신뢰로 열린 경영을 선도하는 공기업이란 비전 아래 창의와 혁신의 지속 성장,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기업, 소통과 공감의 조직 문화, 시민과 직원이 안전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규 사업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노사발전재단에서 시행하는 일터혁신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하고자 합니다. 일터혁신 우수기업 인증은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기업의 성과와 근로생활의 질을 함께 제고하기 위한 현장의 지속적 조직적인 혁신 활동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신규 사업 4페이지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사회 적응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역 내 다문화 가정, 기초생활수급가정,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아동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에서는 수영 강습을, 소환성체육센터에서는 보링 강습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재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하고자 합니다. 재난 발생 시 공백 없는 공단 업무 수행으로 지방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함입니다. 재경감 활동 관리 체계 현황 분석 등 관련 자료를 충실히 작성하여 2025년 10월 중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공단 체육시설 튼튼머니 적립시설로 등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하여 시민이 공단 체육시설에서 스포츠 활동 참여 시 튼튼머니를 적립하여 스포츠 용품 구입 등 소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개인에게는 스포츠 활동을 통한 건강 증진과 지역에는 소비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세액 수입 증대를 통한 경영 수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2025년 세액 수입 목표는 106억 7,856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14.9% 증가하는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2025년 추진 계획으로 체육시설의 수익 프로그램을 연중 개발 운영하며 재활용품의 판매 품목을 추가 발굴하여 비용 대비 수익에 불필요한 재활용품을 분석하여 품목의 일부를 무선별 입찰 방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예산 수립, 집행의 건전성 확보 계획입니다.
대행사업비 절감, 예산 불용률 관리를 통해 예산 수립, 집행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2025년 예산 중 불용률 3% 내에서 준수할 계획입니다. 이를 달성하고자 공단 BSC 부서 평가에 성과 지표로 반영하여 실행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ESG 중 사회적 부분으로 경영 혁신을 통한 사업성 제고 계획입니다. 내부 혁신 과제 발굴 및 혁신 물품 구매 목표를 달성을 위해 사업 성과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혁신 제품 구매 실적 기준 달성과 혁신 과제 발굴을 위한 내부 제한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달성하고자 혁신 추진 성과 분석을 통하여 혁신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혁신 협의체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ESG 중 환경 부분으로 친환경 경영 체계 구축을 통한 ESG 경영 실천으로 에너지 절감에 따른 탄소 배출량 저감과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으로 국가 목표 달성에 기여함과 설비 개선 및 형태 개선을 통한 탄소 배출량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고자 설비 개선에서는 에너지 효율 향상으로 시설물 유리창 단열 필름 시공, 고효율 기기 보급으로 전사적 LED 조명 교체 사업 지속 추진, 재생에너지 보급으로 태양광 설비 설치를 추진하고 형태 개선에서는 불필요한 조명 사용 절감, 적정 실내 온도 준수, 불필요한 엔진 공회전 금지, 급출발 급제동 급가속 금지, 타이어 적정 공기압 유지, 피크 시간대 절전, 대기 전력 차단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확립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계획입니다. 코사 MS 대기관 재인증을 통한 산업안전보건관리 대내외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공단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적정성 심사로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에 대한 부적합 공고사항을 갱신하여 현장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비전자 기록물의 디지털화 DB 구축 계획입니다. 비전자 기록물의 기록물의 분류 및 정리로 기록물의 업무 활용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공단의 신규 사업장인 서안성 체육센터의 안정적 운영 계획입니다. 서안성 체육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법 개선을 위한 벤치마킹과 분기별 직원 워크숍을 실시하고 서안성 체육센터 이용 종목별 강습반별 간담회를 시행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영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하여 시설 안전점검 및 안전사고 대비 훈련과 안전점검의 날을 매월 운영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안성시민 우선 예약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에 대하여 안성시민에게 우선 이용권 보장을 위하여 안성시민 우선 예약제를 도입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 우선 예약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과인 체육평생학습과와 조례 개정에 대한 협의를 하였으며 관련과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약 시스템의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체육시설 예약 시스템인 경기공유 서비스에 등록하여 시행이 가능하여 추가 예산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기공유 서비스 시스템에 자격 확인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는 관계로 경기도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2025년 하반기 8월에서 9월 중 계획하고 있어 예약 시스템과 함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시기는 2025년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공단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정찬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 후 2시에 오후 일정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임직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이사장이 좀 많습니다. 읽어가야 되는데 답변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바로 답변하시면 괜찮겠습니다. 먼저 그 사회적 취약계층 무료 강습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자 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강습료는 무료인데 이제 기본적인 거 이제 필수 본인이 이제 당연히 사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취약계층 분들은 그거마저 구입이 안 될 때 이런 대책은 또 있습니까? 뭐 보링 같은 경우는 뭐 보링구는 이제 그냥 무료로 할 수 있지만 볼링화라든가 뭐 그런 뭐 기타 장갑이라든가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까지 아마 잘 그 계층에 맞게 어차피 무료로 하셨으니까 전폭적으로 한번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100% 무료하기는 거의 다 해드리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조례가 있습니까, 그게? 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못 올 수 있는 것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그 장애인 협회나 뭐 이런 데에서 지원을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실상 제가 이제 이거는 제 개인 의견인데요. 그 수영복 입고 수영모 물안경 있지 않습니까? 그 저희 엄마도 이제 수영하셨는데 지금 이제 고령이시라 사놓고 새 거를 이제 그대로 갖고 계신 게 많거든요. 그런 거를 한번 재활용 차원에서 이렇게 홍보를 해서 한번 쭉 걷어갖고서 혹시 이제 취약계층이 쓸 수 있다면 맞는 거 골라서 이제 어차피 새 거니까요. 그렇게 하면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영구 도구를 그렇죠. 우리가 홍보를 해서 네, 뭐 필요하신 분들 받아서 네, 다시 쓰는 거죠. 필요한 사람한테 그렇죠. 주는 방법. 예를 들어 사회적 취약계층이면 이제 구입 못했을 때 예. 그런 방법도 하나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 그 불용률 페이지 2페이지인데요. 불용률이 3% 이내라는 게 금액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3억 5천 정도 됩니다. 네, 3억 5천. 작년에 불용률이 얼마 됐습니까? 불용액이 그 얼마 정도 됐습니다. 됐습니까? 3억 5천이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른 과하고 협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 하시는 사업이 그 이제 지금은 이제 휠체어라든가 교통약자에 대해서 이제 이동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뭐 되게 소수입니다. 안성 인구에 비해서는 되게 소수인데 그 와상 환자가 있거든요. 제가 늘 주장하는 건데 이게 이제 지금 운전원이 35분 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차량이 총 몇 대가 지금 운영되시는 거죠? 와상은 지금 없는데요. 예. 전체적으로 몇 대가 운영됩니까? 동행선에서? 차요? 지금 휠체어 차량이 23대고요. 예. 그 전기차 그 일반 휠체어 말고 비휠체어 차량이 8대 있고요. 임차 택시가 5대입니다. 꽤 많으시네요. 그래서 이제쯤은 한번 그 와상 환자를 위한 이제 앰뷸런스 지금 올해 중으로 예정이세요? 차가 지급될 예정에 있는 것 예, 감사합니다. 같아요. 그러면 이제 소원이 이루어지네요. 예, 솔라티라고 좋습니다. 해서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그게 지금 뭐 조에서 지급을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는 예. 것 같습니다. 또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늘 제가 이제 겨울철에 그 쓰레기 그 종량 봉투를 수거하시는 차량을 이제 뒤따라가면서 느꼈던 게 헬멧은 쓰지 않습니까? 네. 이제 앉아 쓰는데 그 쇠를 이렇게 잡고서 양쪽에 잡고 하시는데 이제 그게 이제 어렸을 때는 미끄럽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그 요즘에 이제 핸들도 이제 열선 통과해서
이렇게 뜨뜻하게 하는데 그렇게 만약에 구조가 좀 전환이 된다면 열선을 좀 통해서 이 잡았을 때도 미끄러지지 않게끔 그걸 한번 보완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한번. 이제 사실 그게 공식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네. 계속 언론에서도 뒤에 그 사람이 매달리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통보 언론에서 계속 내보내고 있는데 뭐냐면 장치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차량이 구조로 지원 안 되면 차가 바뀌면 괜찮은데 안 바뀌니까 위원장님 저 답변. 환경사업부장 김나건입니다. 현재 저 열선이 다 돼 있습니다. 아, 돼 있습니까? 네. 그건 돼 있어요. 돼 있습니까? 네. 그럼 다행입니다. 아, 그건 그럼 오래됐어요. 돼 있는. 돼 있습니까? 네. 그게 좀 불안해 보였고요. 그리고 악성 민원 중에 이제 하나인데 지금 RFID를 지금 이제 올해 4개가 또 추가 설치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설치하는 목적이? RFID요? 네. 이제 종량제 봉투 사용을 안 하는 거잖아요. 네. 음식물 쓰레기 지금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자체가 저희가 수거하기가 훨씬 더 좋습니까? 용이하고 예. 어, 물론 이제 정확한 주민들도 혜택이 됩니다. 그게. 그 계량화 시켜서 이제 내는 분도 이제 그 양에 맞게 내니까 손에 들 보는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잘 이제 기거가 되는데요. 이 문제는 종량제 봉투를 쓰지 않는 대신 이제 비닐봉투를 갖고 가니까 기본적으로 그걸 버리고 비닐봉투를 처리할 곳이 없으니까 그냥 그 밖에다 이렇게 놓거든요. 물론 이제 관리소에서 담긴 담는데 그건 이제 권유사항법이 안 됩니다. 법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아파트가 잘 관리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을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이게 악성 민원이다 보다는 언젠간 해결이 되거든요. 그 여름철에 또 청결 문제도 있고 이걸 한번 검토를 하셔갖고서 뒷처리가 좀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비닐로 갖고 오셨다고 해더라도 비닐 버리는 데다 버리면 되거든요. 아, 근데 되긴. 그게 버리는데 다 버리는데요. 뭐 저 같으면은 이제 아주 잘 버리겠습니다. 근데 네. 많은 아파트 주민이 쓰다 보니까 그 뒷처리가 안 되니까 볼썽사 나온 거죠.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민원 들어오거든요. 그거를 끝까지 한번 챙겼으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제 폭설로 인해서 이제 지금 안성에서 45억을 들여서 이제 복구를 하거든요. 그 중에 10위가 13억입니다. 그 중에 이제 뭐 맞춤 구장이라 해서 야구장도 이제 그 그물망인가요? 그것도 무너지고 또 풋살 구장도 무너지고. 근데 공교롭게 이제 그 소프트 테니스 구장은 이제 아주 견고하게 버텨 있거든요. 이게 아마 그 프레임이 워낙 튼튼하게 써갖고서 처음에 질 때 정말 잘 원칙대로 져서 그런지 아니면 규모가 커서 눈 무게 버틸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같은 구조에 먼저 졌고 나중에 졌고 나중에 이렇게 똑같은 구조에 무너졌다. 그럼 설계상에 문제가 있든가 어딘가 뭔가 하자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앞으로 이제 또 복구를 40억 드릴 겁니다. 그럼 똑같은 걸 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 철저하게 계산하지 않으면은 반복해서 또 돈이 들어간다는 것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근데 소프트 테니스 구장 거하고 축구장 그 야구장 쪽 거하고는 틀립니다. 성격 자체가. 물론 축소판 위로 소프트 테니스장처럼 축소판으로 잘 지면은 견고하게 지면 안 무너지겠죠. 네. 거기 그 소프트 테니스장 자체는 정말로 뭐 그 위에 덮은 천도 그렇죠. 굉장히 다르죠. 튼튼한 네. 거고 그래서 골조 혹시- 자체도 튼튼한데 여기는 아마 그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맞습니다. 눈 경험이 없어서 그렇게 했던 것 예, 같아요. 맞습니다. 이번에 복구를 예, 거금을 잘해. 들여서 하는데요. 이게 또 나중에 이 눈이 또 안 오리란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꼭 챙겨주시라는 말씀 드린 거거든요. 네, 예, 이상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천식 의원님. 네, 정천식 의원입니다. 공단 체육시설 튼튼모니 적립시설 등록이라고 그랬는데요. 공단 체육시설 튼튼모니 적립시설 등록. 이 튼튼모니가 뭐예요? 튼튼머니요. 네, 네. 이제 와서 운동을 하고 그 운동하고 나서 정해진 어떤 그 체력 테스트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 체력이 얼마나 향상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향상된 거에 대한 보상을 체육회에서 이렇게 아, 받는 거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네. 준다. 그건 개별적으로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 거네요, 여기다가. 예, 시설 저희가 그 거기에다 신청을 해가지고 그런 시설 등록을 해야 됩니다. 예. 저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체크를 해서 개인별로 이제 등록하면은 그 적립받는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관리공단이 거기에 등록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시설 그런 시설로 저희가 이제 서안성 스포츠센터도 하고 여기도 국민체육센터도 하고 이쪽에 그 전부 다 지금 그 헬스장도 하고 이렇게 지금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예. 그거를 이 체육인 스포츠 하시는 분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나도 이게 처음 들었어요. 여기 오늘 처음 봤거든. 올해부터 이제 하는 거 알리고 네. 있습니다. 예. 홍보를 널리 하셔서 예. 이 많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년에 저희가 그걸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시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저기 서안성 스포츠센터에 볼링장이 문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 운영했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그 특별한 문제는 네, 서안성 체육센터 담당하고 있는 사업운영 2팀장 윤여일입니다. 볼링장 2개 레인이 바닥에서 올라온 물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작년 말에 보수공사를 실시했고 물기가 이제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레인을 다 사용하고 있고요. 다른 곳에도 크게 문제 없고 기계적인 문제도 현재는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네, 최우섭 의원님. 예, 최우섭 의원입니다. 그 신규 사업 관련돼서 좀 말씀 좀 드리겠는데 백성초 생활문화체육시설 및 시설하고 공용 주차장을 좀 수탁 검토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업 타당성 및 재정적 효과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긴? 공영 주차장은 지난번에 이중섭 위원께서도 이제 얘기하신 부분이 좀 고려가 되면 그 야간 그 무료 주차를 할 경우에는 50% 이내로 떨어지고요. 야간 무료 주차가 안 될 경우에는 63% 정도 이렇게 됩니다. 격차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 수익성에서. 그리고 이쪽 백성초 쪽은 수익성이 수영장이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만 한 30% 정도 됩니다. 수익성이. 우리 전체 우리 그 시설관리공단이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 그 사업 예, 예. 사업 관련돼서 우리 이거 재정 대비해서 우리 투여되는 비용에서 이게 저희가 수익 발생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올해가 이제 106억 정도 지금 수익 계획이고요. 우리 예산상 338억이 올해 그 예산이거든요. 그럼 31% 정도 지금 31% 정도. 됩니다. 총.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저도 이제 도시공사 관련돼서 글을 좀 쓰긴 했었는데요. 이제 이게 그 워낙 또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전환되는 거를 전제로 지금 이제 용역을 좀 치르면서 저는 약간 좀 부정적인 것이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수익률이 거의 30%에도 못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30% 정도 하는데 이게 이제 도시공사로 전환됐을 때 그러면 이 부분들을 다 도시공사에서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저기 이사장님? 지금 현재는 사업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 자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익을 내는 사업은 저희가 못 하게 돼 있으니까 현재로는. 근데 이제 도시개발 도시공사로 전환하면 이 개발 수익
이제 중점이 되겠죠. 개발 관련해서 뭐 그런 쪽에서의 어떤 수익을 지금 기대하는 거고요. 또 수익성이 있는 뭐 사업들을 조금 더 확장해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어떻게 됐든 준비하는 기간도 좀 많이 들고 이제 이게 보면 이제 도시공사가 출범하더라도 한 2년 정도는 네. 저는 뭐 제 기능을 못 한다고 들었습니다. 준비만 전문가 하는 준비만 하는 기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2년 정도라고 하면 이제 직원 채용하고 그다음에 전문적인 인력이 바탕이 돼서 그 도시공사를 네. 하려면 지금 시작해도 한 2년 동안은 뭐 거의 뭐 못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고 하면 초기에 우리가 투여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공사로 전환됐고 도시공사는 기능을 못할 때고 지금 이제 그 우리는 지금 계속 그 돈을 시설관리공단에 그러니까 이제 도시공사에 이제 투여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혹시 하여튼 뭐 우리 이사장님이시니까 이게 우리 안성시에서는 좀 감당할 만한 수준인가? 저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수익성 문제는 그거대로 별도의 뭐 이제 장부가 구성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뭐 도시공사가 돼도 이 일은 계속 해야 되는 거고 시가 이제 도시공사가 되면 도시공사에 관련된 부분만 따로 회계 장부가 정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도 뭐 전략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보니까 이제 파견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이 자본금을 이제 잠식을 해 들어가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수익이 없으면 자본금에서 그 땡겨 써야 되거든요. 그쪽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전문 인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니까 시에서 일정 부분 그 처음에 그 이 자리가 잡힐 때까지는 일정 급수에 해당하는 전문직들이 포진을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은 뭐 한두 명 이제 보조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그렇게 보면 뭐 1년에 그 필요하는 예산이 한 처음에는 뭐 3, 4억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먼저도 그 조직 진단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그런 거잖아요. 전문가들도 이제 그런 수준이면 도시공사를 안 만드는 게 좋다고 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려면 공영개발팀을 좀 만들어서 차라리 거기에 더 전문적인 우리 공무원 채용해서 쓰는 게 훨씬 낫다고 보는 입장인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실질적으로 도시공사대로 네. 약 장점이 있고. 네, 그래서 장점이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거죠. 일단은 뭐 혹시 평택의 도시공사에는 직원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걸로 알고 계세요? 지난번에 그 제가 평택 도시공사를 좀 갔다 왔습니다. 예. 직원이 몇 명이죠? 인원이 지금은 꽤 있습니다. 뭐한 예? 몇 명? 180? 70? 72명. 계속 그러니까 처음에 도시공사가 시작될 때 저희처럼 인원을 처음에 구성을 안 했어요. 안 했대요. 근데 이제 그 김재수 이사장 사장이 이제 그 취임하면서 예. 조직 개편을 이제 강력하게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각 분야별로 그 인원을 충당을 하고 그 인원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100명이 100 하여튼 뭐 제가 넘는다고 볼 때, 해요. 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 그러면 그런 이제 그것도 이제 처음에는 평택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직원만 뽑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경력 직원을 역량이 안 되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그 내부 승진이 아닌 경력직을 경력직 그러니까 전문직 있는 직원들을 채용해서 쓰기 시작하면서 하여튼 뭐 트러블도 많고
놓고 뭐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준비하는 기간이 한 2년 이제 넘는 동안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예.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용역 보고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용역 보고서는 시가 도시공사를 이렇게 출범해야 하니까 그거에 대한 정당성을 보여주는 수치들만 집어넣는 거 외에는 뭐 특별한 타당성 용역이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뭐 전문가들도 대부분 보면 그 정도일 거다라고 봐서 수치를 보기 시작하면 그거 자체가 이제 꼬투리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 보도에도 나왔지만 뭐 두 명 갖고 전환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일단 뭐 도시공사 관련된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맞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보고 지금 있는 시기가 이 도시공사를 설립할 수 있는 시기냐. 이게 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2008년, 2012년에도 도시공사 설립하겠다고 냈는데 이제 별반 다르지 않아요. 뭐 어떻게 다르지 않냐면 2008년도에는 뭐 이동희 시장님이 때신가? 그 2012년에는 아마 황은성 시장님 때였을 것 같은데 두 분 모두 뭐 이제 공공의 사회적 뭐 이거 다 똑같이 얘기했고 지금 얘기하신 거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그것만 바뀌었어요. 이게 말 그대로 여야만 바뀌어 있는 상태로 상황은 뭐 거의 비슷합니다. 아니, 근데 대동소이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안성의 지형이 좀 바뀌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지형이 바뀐 것도 제가 이제 한번 해서 봤는데 뭐 부동산 경기 문제 개발 수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도 뭐 그때도 이렇게 나쁘진 않았던 부동산 경기였는데 뭐 부동산 경기 침체는 언제나 또 있고 지금도 몇 년째 지금 건설 경기 엄청난 하락돼 있고 지금은 더 힘들어요. 아시잖아요. 지금 외국 자본 다 빠져나갔잖아요. 지금 예? 대출도 안 되고 지금 상황이 또 이런 상황으로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 시설관리공단 관련된 업무 관련돼서 좀 질의를 좀 몇 가지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우리 2025년도 우리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대 재해 예방 및 무재해 사업장을 구현한다고 하셨는데 최근 몇 년간 안전사고 발생 현황 및 개선된 안전관리 체계의 주요 내용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사고 관련해서 여기에 요 근래 최근 저희들이 2020 제일 많이 발생한 해가 2023년도입니다. 그래서 건수로 지금 말씀하세요. 네, 감사안전팀장 안정수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억은 정확히 나질 않는데 저희가 지금 23년도보다 전년도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최근 3년간 보면은 지금 뭐 중대재해, 사망재해 그런 건 당연히 없었고요. 뭐 이렇게 산재에 해당하긴 하나 그런 건수도 줄었고 시민이 다치는 시설을 이용하면서 그런 것도 이제 작년보다 23년보다는 24년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 관련된 거는 원하시면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그 이제 제일 불만이 많은 게 이제 그런 거였거든요. 뭐냐면 그 관내 지역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역차별 당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하여튼 문제로 지금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뒤에 보시면 이제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 시민들 우선 하여튼 먼저 선발을 하신다는 거죠.
예, 지금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하여튼 발생하는 민원들을 좀 최소화해 주시기 바라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불만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몇 프로까지는 안성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정해놓지는 못해. 그건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이제 지역 주민 우선으로 하면 100%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제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는 안 된다고? 아니 맨날 신청을 하면 떨어지는 사람이 불만들이 엄청 많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특히 서안성 쪽이 평택하고 인접이 되다 보니까 네네. 현재 수영장 이용 인원의 20% 가까이가 이제 우리 지역 아닌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경기 공유 서비스라고 이제 그것이 경기도에서 지금 개발을 올해 중을 할 것 같아요. 원래 작년까지 한다더니 더 미뤄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꼭 이용해서 우리가 저기 인원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경기 공유 네, 서비스?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요? 그런 아니, 그걸 안 하고 그거 아니면 네. 그 프로그램 자체가 몇 억이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만들려면 또 이제 경기도 전체에 있는 인원 비율, 근데 비율을 그러니까 우리 안성 관내에 있는 인원들도 사용 못 하는데 이게 경기 공유 서비스로 올리는 것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경기 서비스는 안성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받는 장치거든요. 그게 이제 경기도 사람이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안성 사람이냐 아니냐 그거를 더 이제 찾아내는 그 방법이죠. 그렇다고 이제 10%를 예를 들어서 외지 사람을 주고 90% 우리 받겠다 이렇게도 지금 규정적으로는 못 하는데 조례로 그 부분은 이제 의원님들이 어떤 발의를 해주시면 조례로 또 할 수 있는 지자체도 지금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 제육병 학습과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만이 많아서. 예, 기획예산팀장 홍현주입니다. 경기 공유 서비스에 저희 시설물을 새로 등록하겠다는 개념이 아니고 경기 공유 서비스는 이미 저희 시설물이고 전국의 시설물을 다 여러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경기 공유 서비스 그 경기도 주권하는 그 서비스에서 시스템에다가 업그레이드하는 게 그걸 사용할 때 이 사람이 어느 자치단체의 그 소속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기능을 부여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이미 올라가 있는 시스템을 그냥 사용만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예약을 하고 할 때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이 안성 시민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게 고도화되는 걸 이용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골라낼 수 있는 거죠. 그럼 현재까지는 그게 이제 그 어느 지역에 그 속한 이제 주민인지를 몰랐던 모르죠. 지금 이제 그게 하여튼 선별이 가능하다. 이제 가능하도록 공유 서비스 하겠다는 게 올해 하반기다라는 올해 하반기서. 예. 오, 계속 아까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미뤄져서 하여튼 우리 저 관내 주민들이 우리 체육 시설을 더 이용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는 높아지겠네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거 하려고 지금 예, 알겠습니다. 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황윤 의원님. 네, 그 새로 그 예산 설명서 만들어서 주신 거 받았는데요. 그 이전 거보다 훨씬 좋아서 정말 보기가 좋다는 말씀 드리고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 향후에도 계속 이런 폼으로 만드실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서 보는 게 훨씬 쉬워질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요번에 25년도 세외 수익 목표가 전년도보다 13억 정도 증가해서 106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보면 서안성 체육센터 12억이 있기는 한데 이 서안성 체육센터 12억은 강습료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건가요? 세외 수입 목표에 서안성 팀장님 네, 강습료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냥 일반 일일 이용하는 이용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강습료가 11억 5천 정도 되는데 네. 그럼 그 나머지 5천이 그 사용료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써 있는 이 11억에는 일일 사용료도 다 포함되어 있고요. 나머지 5천만 원 가량은 임대 수입이 또 있습니다. 아, 네, 그 임대 부분이 수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시설관리공단이 안 할 때 1년 수익이 얼마였는지는 혹시 일단 작년 24년에 12억 1,2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었고요. 작년 이게 그 완전히 하반기가 아니라 9월, 10월 경에 이제 목표를 설정하다 보니까 조금 그 최종 실적보다는 낮게 잡혔는데요. 올해 실적을 좀 높게 잡을 생각에 있습니다. 이거보다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보면 세외 수입 보면 이렇게 저희가 사용료, 임대 수입 이런 것들이 꽤 있는데 체육관이나 뭐 구장 같은 경우에 그 수영장도 그렇고 저희가 그 사용료나 그 뭐 일일 이용권이나 이런 거에 가격을 높인 적이 인상한 적이 있나요? 향후 몇 년 동안 없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전에 몇 년 동안 글쎄 제가 있는 동안은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 3년 동안. 이거에 대한 인상의 필요성 같은 거는 뭐 제기된 적은 없나요? 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익성에 대한 문제는 있죠. 그렇지만 저것이 이제 공공의 역할이라 그런 부분이 같이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사용료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거에 대한 인상 부분은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계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비슷한 동종 지자체나 유사 자치단체들 비슷합니다. 있잖아요. 예. 거기에 비해서 저렴하다고 보면 되나요? 뭐 저희보다 조금 더 받는 데도 있고 덜 받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 객관적인 자료 정도 좀 한번 만들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적정한 사용료 그리고 또 뭐 강습료 이런 건지 한번 판단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뭐 급한 건 아니니까 만들어 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그래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아까 수익률이라고 하나요? 31% 정도 된다고 하신 건가요? 토탈로 네네네. 예산 대비해서 저희가 수익 내는 것이 그 정도 됩니다. 네, 이게 뭐 예전에도 다 똑같은 얘기 나왔는데 시설관리공단의 수익성을 갖고 수익성을 높여가야 될 필요는 있지만 절대로 이게 수익성을 갖고 기본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저희는 시민 대상으로 공공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다른 데는 지금 환경 쪽에 소각장이라든지 가로 청소라든지 재활용 사업장, 매립장 이런 부분을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산 같은 경우에는 자립률 75% 정도 돼요. 이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근데 이제 저희는 뭐 한계가 있습니다. 돈 되는 일이 없으니까 뭐 그 35% 나오면 잘 나오는 거고 31%도 뭐 갱신이죠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도시공사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시가 수익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일부 아주 소수 작은 부분을 하더라도 굉장히 지자체는 수익 사업이 제한이 되고 그래서 어쨌든 개발 압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자 예. 이런 부분인데 제가 몰라서 여쭙는데 저희가 전환이 되면 그러면 도시공사 전체 직원 인원이 몇 명이 되는 건가요? 글쎄 이제 그 연도별로 아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에서부터 이제 해서 그 필요에 의해서 인원이 계속 증가될 거고요. 현재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관리공단은 388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이제 단시간제 뭐 이렇게 하면 한 450명 됩니다. 지금 현재는. 근데 그 인원들은 뭐 정수에서 이제 빠졌지만 도시공사가 설립이 되면 도시개발 사업부가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 인원은 6, 7명이 시작이 되고 뭐 그 단계별로 이제 좀 늘어나지 않겠나 좀 보는 건데 그건 이제 날짜가 많이 지난 다음에 얘기고 근데 그 사업을 수행하는 분이 어떤
뭐라 그럴까 계기에 의해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아까 뭐 이사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회계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는 업무의 회계 거기에 수익성을 도시공사랑 같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그럴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나눠서 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ESG 경영 네. 쭉 해오셨는데 그 좀 새로운 과제도 또 좀 발굴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에 시설관리공단이 그 관리하시는 그 시설들이 굉장히 규모가 크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시설관리공단이 좀만 더 마음을 먹으면 크게 그 새롭게 할 수 있는 설비 개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새롭게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지점들이 있나요? 그래서 사실 정부에서 하고 있는 탄소 중립 네네.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정립이 잘 안 됐었습니다. 저희 자체로 감축 목표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세워졌어야 됐는데 그동안 이제 작년 내 정리를 했습니다. 시설별로 뭐 어떤 뭐 시설 그다음에 장비 뭐 이런 부분들을 모두 정리를 해서 작년에 이제 감축 그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지금 감축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는 에너지까지 해서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요. 올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상세하게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시설 중에서는 이 축구장이라든지 야구장이라든지 종합운동장이라든지 또 체육관 이런 부분들이 밤에 이제 야간 이용하면서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체크를 더 해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쓰여지고 있는 그 기구가 과연 전기 소모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수영장 같은 경우도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은 장소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주말에 이제 이쪽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본관 쪽은 쉬고 신관만 운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평일에 반밖에 안 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자리가 지금 잡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것만 해도 1년에 한 4,5천만 원 정도의 어떤 에너지 절감 금액 효과가 있긴 합니다. 뭐 그렇다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챙기고 그다음에 서안성 체육센터가 이제 저희들이 관리 또 저기가 됐으니까 거기서도 이제 어떤 부분에서 에너지를 절감할 건가에 대한 뭐 계획을 좀 지금 여러 가지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백성초 관련해서도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을 좀 체킹을 해 나가고 이렇게 하면 소소하지만 굉장히 큰 부분에서의 절감 목표를 달성해 나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사무실도 늘 그렇지만 적정 온도 유지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청소 차량이 40대가 넘습니다. 큰 차량들이 이제 이렇게 운행을 하다 보니까 경유 사용량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운전 습관 또는 뭐 공회전 이런 여러 가지에 의해서 또 많이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늘 그런 쪽에서의 그 교육도 하고 서로 뭐 토의도 하고 이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이제 일반 기업들도 탄소 배출권을 돈 주고 사야 되고 예. 또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재생에너지로 만든 제품이 아니면 굉장히 큰 관세를 매겨서 수출도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이제 도래를 할 거여서 그 어쨌든 저희 안성에서는 공기업으로서 예. 예, 이거를 좀 더 공격적으로 장기적인 계획 같은 걸 세우셔서 예. 그런 지금 말씀하신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ESG에서 크게 감축할 수 있거나 또 신재생 에너지 주차장 그 지붕 덮는 거 네. 그것도 저는 많이 그건 차량에게도 너무 좋아서 예. 그런 쪽으로도 많이 한번 고민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LED 무대 화면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행사장마다 요즘은 그 외부 업체를 불러서 돈을 주고 설치를 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혹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뭐 실내체육관 같은 데서 행사도 많이 하니까 그거는 검토해 보신 적은 없나요? 해봤는데요. 네.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아 비싸요? LED 그 화면 자체가. 그 화면 자체가 비싸고 그래서 임대를 하는 게 그냥 나은 건가요? 글쎄 저희들 행사에서는 임대를 뭐 해본 적도 없지만 아 그게 뭐 수십억 단위 뭐 이렇게 가는 수십억? 것 같아요. LED 화면 자체가. 아. 그래서 그게 연천에 그 설치되어 있는 걸 제가 봤는데요. 10억 줬다 그러더라고요. 경기도에서 뭐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진짜 좋아요. 그건 한번 설치되면 고정식인가요? 아니 이동을 하는 거 이동을 같아요. 할 수 왔다 있으면 갔다. 여러 행사에 계속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아, 네. 일단 그럼 이게 뭐 시설관리공단 주 업무는 아니니까 시 전체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네네 여쭤본 거고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근배 의원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게 이제 성격이 약간 다른 질이라 말씀드립니다. 그 전략 담당 오셨죠? 예, 혼자 계신 거죠? 예산인지 같이 수반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추모공원 혹시 관리하시죠? 네. 그게 맞춤팀에서 하시는 거죠? 그 미양에 있는 건데요. 예. 제가 한번 방문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세 가지를 제가 느끼고 왔는데 그 봉안담에 이제 그 납골당에 이제 계신 분들이 그 혹시 습기에 관련해서 곰팡이가 핀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거 하나 체크 한번 해주고 만약 곰팡이 폈다면은 추모공원에요. 예 납그 봉안담입니다 이거는. 봉안담에 네 봉안담. 그럴 경우에 이제 습기가 이제 좀 취약해 안에 보이더라고요. 그, 맞습니다. 그런 예. 일은 한번 보시고 확인해서 만약에 폈다면은 이제 좀 예. 제가 말씀을 다 드리고 질의 다 끝나고 말씀 한번 하실까요? 두 번째는 이제 보행로를 지금 보니까 시멘트로 포장하셨거든요. 이게 균열되고 다 일어나고 그게 뭐 얼마 한 3, 4년 됐을까요? 설치가 된지. 그래서 벌써 아스콘을 재포장했다면은 뭐 오래 보존 잘 되고 깔끔하기도 하고 이건 이제 그 돌아가신 분뿐만 아니라 유족도 이제 대우하는 차원에서 깔끔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요것도 있고 또 제가 이제 걷던 중에 그 38km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 유족이 인술 안에서 그냥 한 곳에 몰아서 이제 해놨거든요. 네, 네. 그것도 어떤 절차를 밟아서 정리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거든요. 요 세 가지 무용고자. 아니 연곤이 있는데 그걸 인술 거부한 거예요. 유족들이. 그래서 그냥 구석에 이렇게 깃발처럼 38개가 많았더라고요. 예. 그거는 좀 정리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 세 가지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예, 고경부 팀장 김부경입니다. 먼저 그 봉안담에 곰팡이 쓸거나 이렇게 습기로 인해서 사고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저희도 이제 그래도 안치할 때 물론 이제 그 흐리고 간 날은 좀 수분이 많아갖고 걱정을 하게 되는데 안에 좀 건조하게 좀 많이 유지하고 그리고 많이 청소를 깨끗이 하는 편이고요. 현재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 면은 없고요. 앞으로는 또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유골함 자체를 밀봉해서 요즘은 그 압축해갖고 이제 진공세를 갖고 있는 유골함이 다 대다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황토끼 말씀하셨는데 그날도 같이 보셨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지금도 이제 그 겨울이 지나면은 눈이 쌓였다가 녹으면서 부식되고 이제 떨어져 탈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또 올해 변예산에도 사실은 사회복지과에서 신청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게 안 됐고 작년 추경회 때도 한번 올린 적 있어요. 근데 그때도 좀 추경이 예산 수립이 안 돼갖고 또 계속 이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갖고 저희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황토길보다는 부분 보수 가능한 이제 보도블록을 좀 하고 싶다는 의견은 좀 내는 상태고요. 그리고 그 봉안담 내부에는 그 아스콘으로 다 일부 보수는 했어요. 근데 그게 아직 깔끔하게 안 나와갖고 그게 좀 아쉽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수 거부자에 대한 그 모아놓은 데는 저희가 지금 현재 그냥 팻말만 박아놓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명판을 제대로 만들어갖고 근데 다시 옮길 수는 없거든요. 그분도 다 이제 흙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다시 파갖고 옮길 수는 없고요. 그 부분을
따로 이제 정하고 명판 달아갖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느낀 점은 참 잘 돼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참 규모가 좀 작은데도 참 아기자기 잘 돼 있고 전략기 담당관실도 예산 혹시 올리시면요, 요거는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큰 돈 안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좀 챙겨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고요. 친환경 경영체계 구축을 통한 ESG 경영 실천인데요. 지금 재생에너지 보급으로 해서 태양광 설비를 설치를 예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종합운동장 주차장 태양광 설비 설치인데요.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거는 저희들 사업 직접적 사업은 아니고요. 네네. 햇빛발전소 협동조합에서 임대를 해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럼 그게 어디서 하는지 그런 거는 잘 모르신다는 아니, 말씀이에요? 햇빛발전소 협동조합. 아니요. 종합운동장 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이 다 지금은 어떤 시설물들이 하나 없잖아요. 네. 거기 위에다 이제 시설물을 설치를 한다는 말인 건가요? 지금 했어요.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를 통해서 지금 아래 나와 있는 이제 25년 에너지 절감액 추정이 나온 건가요? 그거는 그쪽은 아닙니다. 그거는 어떤 이 페이지 10페이지의 맨 마지막에 보시면 태양광 발전 설비 운영해가지고 예. 25년 에너지 절감액을 추정을 해서 1,800만 원 정도 나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 그럼 재작년에 그 지붕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건 또 따로 그 10월달에 그 설치를 했는데 작년에 이제 가동을 하면서 아직 정확한 저기를 못 뽑아가지고 올해 이제 정확히 해볼까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는 이 국민체육센터 신관 주차장이다 하는 거는 그러면 우리 안성시설관리소관인 거고 예. 종합운동장이다 한다는 거 태양광은 그냥 설비를 개선하는 그런 내용으로 써놓으신 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담당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시설운영팀장 장유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종합운동장 주차장 태양광 설비는 그 작년에 햇빛 발전 협동조합에서 실시한 그 사업으로 저희 안성시에서 그 주차장 부지만 그 임대를 해준 사업이고요. 여기서 발생되는 태양광에 대한 수익은 이제 햇볕 발전 협동조합 그쪽에서 이제 그 시민들한테 이제 공모해서 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그쪽의 이제 사업이고요. 지금 밑에 보시는 국민체육센터 주차장의 태양광에서 그 발전되는 그 에너지 절감 추정액 이거는 국민체육센터의 신관 주차장에 있는 이건 저희 공단의 그 절감액과 그런 그 절감량을 표기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7페이지인데요. 지금 예전에 제가 한번 저희가 간담회를 했을 때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요거 자료를 다시 한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영 강사 공고하고 채용 계획하고 그다음에 현재 계약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이 좀 되어 있는 자료를 해서 좀 보고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찬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야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